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리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챕터에서는요. 트리 AD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트리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진 트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트리 ADT 구현 및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뒤 응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료 구조를 시작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자료 구조, 즉 추상 자료형 ADT의 기본이 되는 리스트가 있었죠. 리스트에는 이제 배열에 기초한 리스트가 있고,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고 불리워지는 연결 리스트한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택과 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하나의 자료형인 트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트리까지 배우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배우게 되고요. 주로 알고리즘 시간에는 여기서 배운 ADT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심화된 알고리즘들을 그렇죠. 알고리즘 나오니까 되게 뭐한데 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됩니다. 자, 트리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리 ADT는 계층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원소들을 모델링할 때 사용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이 트리 구조예요. 왜 계층이라고 불리느냐? 이런 계층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가 부모, 밑에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잖아요. 포도 컴퓨터라고 하는 부모가 있고, 밑에 판매라고 하는 자식 노드, 제조라고 하는 자식 노드, 연구라고 하는 자식 노드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회사마다 부서 조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자, 포도 컴퓨터라고 하는 주식회사 밑에는 판매 부서, 제조 부서, 연구 부서가 있대요. 판매 부서 안에는 국내 판매 부서, 해외 판매 부서가 있고요. 해외 판매 부서는 아시아 판매 부서, 미국 판매 부서, 유럽 판매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제조 부서에는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노트북 제조 부서와 데스크톱 제조 부서가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이 하이러키가 존재하는 이런 하이러키를 가지고 계층적으로 데이터 원서들을 저장하거나 모델링하는 추상 자료형을 우리는 트리 ADT, 트리 자료형, 트리 추상 자료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맨 위의 원소를 제외하고 각 트리 원소는 부모 원소와 0개 이상의 자식 원소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맨 위에 시작하는 노드, 이런 트리 ADT에서 이렇게 박스 쳐서 데이터를 쓰는 거를 노드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뭐 여러분 링크드 리스트에서의 노드도 이렇게 그런 것도 노드였죠. 자, 이런 맨 위에 상위 노드는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루트, 뿌리. 이 어원이 해당이죠. 아무튼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포도 컴퓨터라고 하는 노드는요. 판매라고 하는 노드의 부모 노드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하이러키가 내려가잖아요. 이게 자식에 해당이 돼요. 즉 루트 노드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노드는 이렇게 부모 노드가 존재하게 되죠. 아시아의 부모는 해외, 노트북 노드의 부모는 제조,
연구 노드의 부모는 포도 컴퓨터라고 한 노드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노드를 중심으로 그 노드의 부모는 무엇이냐, 그 노드의 자식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전제는요, 트리는 비어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안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요. 루트는 부모가 없는 노드를 루트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맨 위에 있는 시작하는 노드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내부 노드는요, 적어도 한 개의 자식을 가진 노드를 내부 노드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내부 노드, 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밑으로 자식으로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데요. 한 개 이상의 자식을 가지면 내부 노드라고 합니다. 외부 노드는요, 자식이 없는 노드를 외부 노드라고 하고요. 오른쪽 트리에서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찾아볼게요. 자, 2가 없고 이렇게 없고 얘네들도 없고 얘도 없네요. 볼까요? E, I, J, K, G, H, D. 네, 이렇게 이 밑으로 대롱대롱 달린 게 없는 노드들을 다시 한번 외부 노드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노드란 무엇인지 볼까요? 같은 부모를 가진 노드를 형제 부모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C라고 하는 부모를 같이 가진 G와 H 노드는 형제 노드고요. B라고 하는 부모를 가진 E와 F는 형제 노드입니다. A라고 하는 부모를 같이 가진 B와 C와 D도 형제 노드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부모를 가진 노드는 많이 있으니까 형제 노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네요. 노드는 노드의 조상,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있대요. B의 부모는 A가 되고요. E의 부모는 B가 되겠죠? E의 조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부모, A가 조부모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부모, 조부모, 중조부모 순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자, 노드 같은 경우, 노드의 또 자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손은 자식, 손주, 증손주가 있어요. 그래서 A 노드의 자식은 B, A 노드의 손주는 B 타고 내려가서 E 혹은 F, 증손주는요, 이렇게 한 번 더 내려가서 I, J, K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루트가 무엇이고, 내부 노드가 무엇이고, 외부 노드란 무엇이고, 형제 노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의 종류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있고, 자손의 종류는 자식, 손주, 증손주가 있다. 자, 좀 중요한 부트리, 노드와 노드의 자손들로 구성된 트리, 즉 이런 트리는 이 전체의 부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노드와 노드의 자손들로 구성된 트리, 부트리가 이 녀석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모양이 부트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트리 용어가 좀 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마저 살펴볼게요. 자,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조상 또는 자손을 따라 이어지는 노드 시퀀스를 경로. 자, A 노드와 F 노드 사이의 경로는요, A, B, F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경로의 길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요, 경로 길이란 경로 내 간선의 수를 얘기합니다. 즉 아까 같이 A에서 F까지의 경로 길이는 1, 2. 간선이라고 하는 건 요 엣지죠? 간선은 요 엣지
요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두 개이기 때문에 경로 길이 2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할까요? A에서 I까지의 경로 길이를 이렇게 구하라 라고 문제를 내면 하나, 둘, 셋, 3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요. 깊이와 높이가 있는데요. 깊이는 루트로부터 노드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경로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즉, 교수님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F 노드의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루트 노드까지 올라가는 길이를 잽니다. 이렇게 이거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에 해당이 되고요. H 노드의 깊이는요. 하나, 둘에 해당이 됩니다. 즉 루트 노드부터 노드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경로의 길이 해당이 되니까요. 그와 같고요. 높이의 경우는 반대예요. 높이는 노드로부터 외부 노드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의 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B 노드의 높이는 B에서 가장 멀리 있는 외부 노드까지. 이 외부 노드는 다시 한번 표기해보면 자식 노드가 없는 녀석들이니까요. 자, B 노드에서 자식 노드까지 가려면 여기 중에 하나인데 살펴보시면 다 길이는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왜냐면 지금 우리의 트리는 현재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길이가 길어나 있지 않은 예였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더 대롱대롱 M 이렇게 있다고 치면 B 노드의 높이를 구하시오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가장 긴 길이니까요. 이 여기에 있는 외부 노드가 가장 멀리 있는 가장 긴 경로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살짝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깊이는 어떻게 한다? 깊이는 루트로 간다. 높이는 외부 노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고요. 트리의 높이는 결국 루트의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루트 노드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외부 노드까지의 길이. 자, 이게 루트니까요.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외부 노드는 여기 있죠. 자, 하나, 둘,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트리 ADT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순서 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어는 이렇습니다. 오더드 트리라고 해가지고 이미 구조적으로 자식들에 대해 선형 순서가 정의되어 있는 트리예요. 살펴보시면 이미 왼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트리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책 A가 있는데 챕터를 살펴보면 서론, 그다음에 1, 2, 참고 문헌이 있어요. 어때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또 서론은 그 하위 항목이 있고 챕터 1 안에는 1.1, 1.2가 있고요. 챕터 2 안에는 2.1이 있었어요. 또 챕터 1의 1.1 안에는 1.1.1, 1.1.2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노드에 오더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암묵적 룰에 의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대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트리를 보통 순서 트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매번 추상자료형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추상자료형이 나올 때마다 그 추상자료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메소드는 isEmpty나 size라는 게 있대요. 즉 isEmpty는 트리가 비어있는지라고 물어보는 함수에 해당이 되고 size는 트리 안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겠죠.
접근 메소드로는 루트 노드를 가져오라고 호출하는 루트, 내가 준 특정 노드 기준으로 v라고 하는 특정 노드를 기준으로 부모의 노드의 주소값을 가져오는 parent, 그리고 children, 즉 나를 기준으로 내 자식 노드들의 주소를 리턴받는 children, 그리고 실제 내가 넘긴 v라고 하는 노드의 원소를 가져오는 element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메소드로는, 지름 메소드로는 혹시 그 노드가, 요 v 노드가 내부 노드이니? 라고 물어보는 함수, 그리고 외부 노드이니? 라고 물어보는 함수, 혹시 루트니? 라고 물어보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갱신 메소드로는 swap element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요 v라고 하는 vw 두 가지 노드를 주고 그 노드 안에 있는 값을 수합하는 방식이 있고, set element는 v라고 하는 노드를 2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 혹은 초기화하는 갱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에 접근할 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처리가 있을 텐데요, invalid node excep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트리 ADT를 구현하는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추가적인 갱신 메소드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함수를 좀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갱신 메소드로 add 혹은 insert node 혹은 delete node 이런 식으로 가공이 가능하겠죠. 자, 트리에 대한 응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앞서서 트리의 깊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깊이는 루트까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쵸? 나를 기준으로 이게 v라면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루트까지의 길이를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넘긴 v가 루트면 리턴 0 하면 되고요, 루트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 계속 부모 노드를 호출해서 루트에 도달할 때까지 간다. v를 기준으로 부모 노드를 호출하고 또 이 v1을 기준으로 부모 노드를 호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부모 노드에 도착하겠죠? 루트 노드에 도착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을 해서 실제로 노드 v의 깊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의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좀 적응하셨을 것 같아요. 자, 높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장 멀리 있는 외부 노드까지의 길이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나에게 넘어오는 노드가 external이니 요 외부 노드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리턴 0을 하고요. 내부 노드이면 이제 계속 외부 노드를 만날 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폼으로 나를 기준으로 여기 v1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으면 이 w에는 v2, v3가 모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v2, v3에 모인 w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높이를 구하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가요? 익스터널이 될 때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재기는 결국 베이스와 재기부가 있는데, 결국 익스터널에 도달한 이후로부터 하나씩 1씩 더해서 거꾸로 리컬시브하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려가서 하나, 둘 타고 올라오면서 계속 더 학습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 더 내려가 있으면요, 쭉쭉 계속 내려가겠죠. 가장 멀리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익스터널을 만날 때까지 내려가도록 재기 함수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꼭 반드시 재기로 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 노드의 깊이, 노드 V의 깊이와 노드를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드의 깔끔함은 재기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추가적으로 트리 하면 이제 세 가지 순회 기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회는 교수님이 스택 q 할 때도 계속 순회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했었어요. 내가 제대로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f 해보는, 즉 각 노드, 연결 리스트의 노드를 다 방문한다든지 스택의 노드를 방문하는,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하는 혹은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프로그래밍 했었는데요. 트리는 이제 순회 기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의 순회라고 하는 프리오더 기법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후위 순회라고 불려지는 포스트 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순회라고 불려지는 레벨 오더가 있고요. 이제 그 중위 순회라고 해서 인 오더가 있는데 이건 이진 트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예제를 볼게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방문을 할 때 실제로 그 노드를 들여다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노드를 지나칠 것이냐, 노드를 방문할 것이냐. 자, 방문 순서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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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자, 이렇게 봤을 때 선의순회, 프리오더는요, 무조건 도착하는 노드를 다 방문합니다. 자, 노트에서 시작했으니까 목돈 벌기 노하우 방문하고요. 또 무조건 왼쪽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트리는요. 왼쪽 내려가서 배경 방문, 또 왼쪽으로 내려가서 부채 방문,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가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탐욕 방문. 이제 다 방문했어요. 왼쪽은요. 올라가요. 어디까지? 이제 요 두 가닥이 남아있는데 요 두 가닥 중에서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거 먼저 방문, 전략 방문, 그 다음 또 이제 왼쪽 방문, 복권 방문, 올라가서 그 두 번째 주식 투자 방문,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방문, 또 올라가서 이제는 이렇게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노드 방문. 어때요? 그냥 지나치는 노드가 없이 무조건 첫 번째 방문하자마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나가자마자 방문을 하는 거예요. 후위순의 방법은요, 이와 같아요. 예시는 다르지만 숫자를 잘 보시면 돼요. 후위, 나중에, 후위가 아니, 포스트 오더인데요. 맨 마지막 방문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나칩니다. 방문해요. 이제는 나중에 지나칠 일이 없으니까 방문. 그리고 또 내려가서 방문. 이제 올라오면서 리포트 방문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다시 방문하지 않을 거니까 마지막 방문이에요. 자, 내려가서 4번 방문, 트리.c 방문, 스톡.c 방문, 로봇.java 방문, 이제 프로그램스 방문, 메모.txt 방문, 마지막으로 루트인 ds 방문. 어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후위순회는 마지막 지나치는 시점에 방문한다. 이 빨간 게 방문 숫자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에 방문했는가. 자, 아까 여러분 그걸로 볼래요? 프리오더였으면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어요. 근데 포스트 오더는 마지막 지나치는 시점에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쭉 내려가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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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그냥 지나치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고 방문하면 동그라미를 쳤어요. 즉 여러분도 펜 들고 맨 마지막에 지나치는 시점에 방문한다라고 생각하고 노드를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레벨 순회는 어떤지 볼까요? 레벨 순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걸 볼게요. 트리의 같은 깊이 뒤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의 집합을 나타내요.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을 먼저 방문하는 걸 우선시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레벨, 혼자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벨 1 방문. 그래서 사장, 그리고 2 내려가서 판매 부장, 연구 부장, 감사 한 다음 다시 맨 왼쪽으로 이동해서 국내, 해외 레벨 3을 보고 있으니까요.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특허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한다? 레벨별로 방문한다. 레벨이란 뭔가? 이렇게 루트로부터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높이가 다르죠? 같은 높이끼리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레벨 1, 2, 3 이렇게 보셔서 같은 레벨끼리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계층 구조로 방문하는 것을 레벨 순회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응용 문제에 따라서 어떤 순회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가 약간씩 다른데요. 실제로 지금 이게 구조적 문서를 다루는 경우에는 프리오더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서를 저장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겠죠? 우리 순서 트리가 뭐였죠? 각각 책의 챕터를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 오더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녀석들은 프리오더라고 하는 순회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이런 트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트리를 만든 다음에 프린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이 R 프린트라고 하는 제기를 이용해서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탭이 실제로 이 한 칸 탭을 나타내요. 이렇게 탭. 요 라이트 탭이니까요. 자, 보시면요. R 프린트 V와 제로였으니까 뭐죠? V는 맨 처음에는 루트일 거예요. 자, 가봅시다. D가 0이네요. 그러니까 D가 0이기 때문에 이게 탭을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노드 목돈 벌기 노하우를 write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목돈 벌기 노하우 씁니다. 그리고 또 포문이 있어요. 지금 V가 여기인데 보이세요? W는 V에 애들을 모으래요. 그러니까 즉 배경 전략 참고 문헌이 모아지겠죠. 이 W에는 배경 전략 참고 문헌이라는 게 먼저 모였어요. 그리고 R 프린트 또 돕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W는 이렇게 한 번씩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 D는 이제 아까 D가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1 해서 R 프린트 배경 노드를 중심으로 1 해서 들어가게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V가 여기에요. 이동했어요. 이렇게 V. 자, 다시 알프린트 지금 돌아가죠? 이렇게 배경이 1이었으니까 어때요? 탭을 한 칸 이렇게 라이트 탭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드의 원소를 찍으래요. 배경을 찍으라네요. 이렇게 배경. 그리고 또 이제 배경이라고 하는 노드의 자식 노드를 모으래요. 자, 또 W를 모읍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자식 노드 부채와 탐욕이네요. 이번에는 부채와 탐욕 하고 또 알프린트 부르네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알프린트 하는데 이 W가 부채가 되고 D가 1이었으니까 이번에는 2가 돼서요. 알프린트 부채에 2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돌면 이번에는 탭 2개에 본인 출력하고요. 이번에는 부채 밑에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탐욕 노드를 알프린트 하고요. 탐욕 찍고요. 탐욕도 자식 노드 없으니까 이제 이거 끝나죠? 그래서 아까 위로 돌아가면 뭐가 있었어요? 배경, 전략, 참고 문헌. 이제 배경은 끝났고 두 번째인 전략 노드로 이동을 해서 계속 알프린트로 찍겠죠? 자,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 문제를 풀면서 구조적 문서 요 노드를 만들고 한번 출력해 보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해보시다가 모르겠으면 교수님한테 개인 슬랙 하셔도 좋습니다. 자, 후위 순회는 맨 마지막에 노드를 방문한다. 보통 언제 쓰냐면요. 이렇게 디스크 사용량을 계산할 때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맨 상위 노드 폴더가 DS라고 하는 폴더였고요. DS라는 폴더 안에 레포트, 프로그램즈, 메모.txt가 있대요. 그리고 레포트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는 1, 2 이렇게 파일이 존재하고요. 프로그램스 안에는 tree.c, stock.c, robot.java가 있대요. 그래서 요 DS라고 하는 폴더의 디스크 사용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이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온다. 어떻게? 레포트 1, 레포트 2 계산해서 여기다 저장하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저장하고요. 얘는 원래 같은 레벨이니까요. 그 다음 DS는 레포트 폴더 더하기 프로그램스 폴더 더하기 메모 폴더 더해서 최종적으로 DS라고 하는 폴더의 디스크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재기적 합을 구할 때 포스트오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로 디스크 사용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순회했을 때는 프린트F만 했던 건데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프린트F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출력을 할 것이냐, 값을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매번 계속 사용량을 더할 것이냐로 갈리면 돼요. 요 구조적 문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프리오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번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계속 방문을 할 때마다 더하기, 이 파일 더하기 해서 최종적으로 DS까지 아래에 있는 하위 항목들을 다 더하면서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의사 코드는 이렇고요. 이 재기적인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도 결국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얘네들 다 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거 다 계산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이 디스크 사용량 계산하는 거를 13주차 실습 문제 2번에서 해야 돼서 교수님이 의사 코드를 써놨어요. 그래서 실습 비디오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레벨 순회는 차이점은 Q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판매부장, 연구부장이라고 하는 녀석을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요 Q라고 하는 녀석에 지나칠 때마다 담고 DQ를 통해서 다시 그 하위 항목에 이렇게 방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를 이용해서 그 앞에 라벨을 찍는 방법은 요 프린트 하이러키라고 하는 의사 코드대로 하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천천히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